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 다 같이 금융탐정에 대해서 돈의 가치 뒤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. 네, 바로 우리 지갑 사정과 아주 밀접한 두 주인공이죠. 인플레이션과 이자율, 이 둘의 관계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수사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자, 시작부터 질문이 아주 흥미롭죠? 은행 총장의 5% 이자가 딱 찍혔어요. 그러면 와, 내 돈이 정확히 5% 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. 근데요,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? 오늘 바로 이 간단한 질문 속에 숨어있는 경제의 진짜 비밀을 같이 한번 풀어볼 겁니다.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작년에 10,000원이면 피자 한 판을 사 먹을 수 있었어요. 근데 올해는 똑같은 피자가 1,500원이 된 거예요. 내 돈은 500원 들었는데 살 수 있는 건 여전히 피자 한 판이죠.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녀석입니다. 물가가 오르면서 돈의 실제 가치, 그러니까 구매력이 뚝 떨어지는 현상. 우리 돈을 야금야금 훔쳐가는 소리 없는 도둑이라고 할 수 있죠. 네,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. 우리가 눈으로 보는 돈의 액수, 그리고 그 돈으로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가치, 이 둘 사이에 사라진 고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먼저 명목이자율입니다. 이건 뭐냐면요, 아주 간단해요. 우리가 은행 광고나 예금 통장에서 딱 마주하는 그 숫자 있죠? 그게 바로 명목이자율입니다. 인플레이션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은 말 그대로 겉으로 보이는 수치인 거죠. 자, 그런데 반면에 실질 이자율이라는 게 있어요. 와, 이게 진짜 중요한 단서입니다.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 효과를 싹 걷어내고 내 돈의 힘, 그러니까 구매력이 진짜로 얼마나 세졌는지를 보여주는 진짜 배기 수익률이죠. 우리가 정말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는 바로 이 실질 이자율을 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 명목이자율과 실질 이자율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? 여기서 바로 그 위대한 경제학자 어빙 피셔가 등판합니다. 그가 이 미스테리를 풀 결정적인 도구를 우리에게 남겨줬거든요. 바로 피셔 방정식입니다. 수식이라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. 이건 사실 비밀 암호를 푸는 해독기 같은 거예요. 눈에 보이는 명목이자율, 대문자 R 안에 숨어있는 진짜 수익률, 즉 실질 이자율 소문자 R을 찾아내는 공식이죠. 여기에 인플레이션 H만 딱 대입하면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암호 해독기 한번 직접 써볼까요? 만약에 명목 수익률이 15.5%인 투자가 있다가 해보죠. 와, 15.5%요? 되게 높아 보이는데요? 근데 그동안 물가가,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5%나 올랐어요. 그렇죠. 그럼 방정식에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. 명목 수익률 쪽 1.155를 인플레이션 쪽 1.05로 나누면 잠시만요. 계산해보니까 1.1이 나오네요. 그럼 여기서 1을 빼면, 와, 진짜 수익률은 10%였던 거네요. 와, 눈에 보이는 15.5%가 다가 아니었군요. 자, 이제 수사 범위를 한번 확 넓혀보겠습니다. 이자율 하나만 뚫어져라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의 길이에 따라서 이자율이 어떤 모양을 그리는지 그 패턴을 추적해볼 시간입니다. 이걸 바로 이자율의 기간 구조라고 불러요. 말이 좀 어렵죠? 그냥 쉽게 1년짜리, 5년짜리, 10년짜리 예금 이자율을 점으로 찍어서 쭉 연결한 그래프, 즉 수익률 곡선을 생각하시면 돼요. 이 곡선이 뭘 의미하냐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미래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속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. 이 그래프 좀 보세요. 지난 200년 동안 금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죠. 장기 이자율과 단기 이자율이 마치 춤을 추듯이 어쩔 땐 같이 움직였다가 또 어쩔 땐 서로 반대로 움직이면서 경제 상황의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 지도 어떻게 읽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. 보통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 곡선은요, 꽤 긍정적인 신호로 봐요. 장기 이자율이 단기 이자율보다 높다는 건 앞으로 경제가 더 성장할 것 같고 물가도 좀 오르겠는데? 하고 시장이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. 한마디로 미래는 맑음, 이런 예보인 셈이죠.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쭉 내려가는 우하향 곡선, 이걸 역전됐다고도 하는데요. 이건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. 단기 이자율이 장기 이자율보다 더 높다는 건 시장이 곧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하고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. 곧 비가 올지도 모른다는 예보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이제 수사의 클라이맥스입니다. 우리는 방금 수익률 곡선이라는 미래의 지도를 봤어요. 근데 그 지도의 모양은 대체 무엇이 만드는 걸까요? 바로 명목이자율이라는 숫자 뒤에 숨어있는 용의자들,
즉 여러 가지 프리미엄들 때문입니다. 지금부터 그 녀석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명목 이자율은요, 딱 빙상 같아요. 우리가 보는 건 수면 위로 드러난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고요. 그 물 아래에는 여러 가지 프리미엄이라는 것들이 거대하게 숨어 있습니다. 바로 이 프리미엄들이 이자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들이죠. 자, 그럼 빙산 아래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가장 밑바닥에는 우리가 이미 배운 실질 이자율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. 그 위에 첫 번째 프리미엄이 더해져요. 바로 미래의 물가가 오를 걸 대비한 인플레이션 프리미엄이죠. 그리고 또 하나의 위험, 앞으로 시장 금리가 어떻게 변할 줄 모르는 그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으로 이자율 위험 프리미엄이 그 위에 또 쌓입니다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돈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못 갚을 위험도 있잖아요. 그것에 대한 보상이 바로 채무 불이행 위험 프리미엄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가진 채권 같은 자산을 급할 때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울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상, 유동성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는 거죠. 이 모든 위험에 대한 보상들이 이렇게 층층이 쌓여서 비로소 우리가 보는 하나의 명목 이자율이 완성되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을 쫙 종합해 보겠습니다. 이 복잡해 보이는 개념들이 도대체 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건지 그 최종 보고서를 공개합니다. 오늘 우리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, 바로 이겁니다. 이자율은 그냥 정해진 숫자가 아니에요.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 경제에 대한 기대와 걱정, 희망이 전부 녹아있는 하나의 살아있는 이야기라는 거죠. 이 이야기를 읽을 줄 알게 되면 우리의 금융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 변동금리 대출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고요. 저축할 때 내 돈의 진짜 가치가 늘고 있는지 아닌지 똑똑하게 판단할 수 있죠. 그리고 투자를 할 때는요, 경제가 어디로 향하는지 엿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.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는 걸 왜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주목하겠어요? 그건 시장이 단기적인 위험이 너무 크니까 차라리 불확실해도 장기적으로 묻어둘래 라고 외치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이죠. 자, 이제 여러분도 금융탐정이 될 준비가 다 됐습니다. 앞으로 은행이나 뉴스에서 금리 얘기를 딱 마주쳤을 때 그냥 숫자로만 스쳐보내지 마세요. 그 숫자 뒤에 숨겨진 미래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, 과연 어떤 내용일지 한번 직접 해석해보는 건 어떨까요?